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딸로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안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로 한창 바쁠 때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없는 집안에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터라 성적도 우수해 대기업의 특별 전형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교 MT다 하며 추억을 쌓을 때 저는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기에 추억은 없었지만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이 되어갈 때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는 경제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남편 집에 처음 인사 간 날부터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었죠. 지금의 시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대학교는 어디 나왔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답을 들은 어머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었고 그 모습을 보니 딱 봐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원인은 저 때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는 생각보다 심각했더라고요.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모습까지 남친 앞에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는 남친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확고했죠. 고집이 센 남편의 뜻을 막지 못한 시어머니도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시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처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사는 것이 힘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님과 여동생 이렇게 있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나도 달라 놀랐죠. 남편이 있을 때면 우리 며느리, 며느님 하셨지만 없을 때면 얘 청소 좀 해라. 이게 뭐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 빨래는 옷감 상하니까 웬만하면 손빨래하고. 그리고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니? 거북이가 따로 없구나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면 이런 면박을 계속 주었죠.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혼자 꾹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님과 시누이는 매번 저를 하대하였고 점점 무시하는 것도 커지더라고요. 모임에 다녀오신 어머님은 친구의 며느리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엄마 친구 경자 알지? 경자가 이번에 며느리 얻었잖아. 글쎄 그 며느리네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이더라고. 돈도 많은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 아니니? 혼수로 이것저것 어마무시하게 잘 해왔더라.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는 대학 문턱도 못 넘었잖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는 다른 집 아들들은 며느리 하나 잘만 데려오는데 우리 집 오빠는 왜 그러는 거야? 데려와도 꼭 저런 걸 데려와가지고 집안에 도움은 안 되고 말이야. 하면서 둘은 뭐가 신났는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두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날 때쯤 시누이는 결혼을 한다며 남자를 데려왔고 평소 우리가 알던 시누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같이 클럽에서 놀다가 아침이면 술에 취해서 들어오던 시누이는 요조숙녀처럼 연기를 했죠. 누가 저런 여자를 데려가나 싶었는데 오늘 온 남자분이 불쌍했습니다. 결혼할 남자는 나이 차는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고 사업가로서 능력도 꽤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집에 인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저를 괴롭히는 한 명이라도 없어져서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죠. 시누이가 결혼한 지 3개월이 되던 쯤 갑작스레 시누이는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시누이는 시댁 집안에서 큰 며느리와 비교를 당하면서 찬밥 신세는 물론이고 배운 것도 없다며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저보다는 힘들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인과 응보다 이거사.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꽃이다 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시누이가 본인이 했던 행동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어찌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어차피 시댁 노인네들이 연세도 많으니 얼마나 살겠냐며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시누이를 교육했고 둘은 희희낙낙대며 서로 대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꼴값 떨고 앉아있네라고 생각 들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저도 열심히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제가 한 음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셨습니다. 요즘 몸도 허한데 시어머니 몸보신은 못해줄 망정 고장나물이 뭐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데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하게 만드니 하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물 반찬을 모두 싱크대에 가져와서 버렸습니다. 제 행동에 놀란 어머님은 너 지금 뭐하니? 내가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위하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때 아가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당하고만 있지 말고 잔소리하면 바로 엎어버리라고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신 것 같아서 바로 치워버린 것뿐인데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행동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잔소리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그 2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님께 연락을 받은 시누이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안 하던 짓을 해요?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너 잘 걸렸다 생각해서 아가씨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 것뿐인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는 그게 뭔 소리예요? 언니랑 나랑 같아요? 우린 레벨이 서로 다르잖아요. 하며 어머니와 함께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역겹던지 저는 정리하던 그릇들을 바닥으로 던지며 참다 더 이상 못 견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 둘 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이제 안 참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 괴롭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저도 2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매번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는 2분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셨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중졸이시잖아요. 저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것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그렇게 죄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가씨한테 그랬잖아요.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어머니도 건강하셔야죠? 제 행동에 2 사람 모두 멍 때리며 쳐다보았고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은 시누이와 어머님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까지 군말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았나 본데 이 사람 괴롭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2 사람이 괴롭힌 거 끝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더라. 왜 참았겠어? 나랑 결혼해서 분란 안 만들려고 참았던 거겠지.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 하나 없었을 거야. 이 사람한테 잘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괴롭혀? 엄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당장 갈 데가 어디 있어. 모아둔 돈도 하나 없는데 하며 울먹이셨습니다. 남편은 돈이 왜 없어? 예전에 살던 집 정리해서 통장에 있잖아. 돈 없는 척 하지 말고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가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뒤 어머님은 집을 급하게 구하시더니 나가셨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시집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당신이 말 안 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 엄마랑 동생이 하는 대화 듣고 괴롭히는 거 알게 된 거야. 당신 스스로 엄마랑 동생이랑 맞서 싸우는 모습 보고 미안하더라고. 진작 나한테 말해줬으면 당신 맘고생 덜 시켰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이 말하기 전에 눈치 있게 행동할게. 내 옆에서 평생 같이 하자. 고생 많았어 여보. 사랑해.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에 북받쳐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편이 아닌 저를 믿고 제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몇 달 뒤 그래도 자식인지라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뵈었죠. 근데 거기에 아가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옛날 아가씨가 쓰던 짐들이며
옷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가씨한테 너가 왜 여기 있냐? 이 짐들은 뭐고? 물어보니 아가씨는 대뜸 화내며 엄마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전에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막 나갔는데 처음엔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킬 줄 모르는 멍청한 시누이는 자기가 뭐라도 된 마냥 선을 넘어 그 집에서 빈털터리로 내쫓겼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앞에선 아무 표정 짓지 않았지만 속으론 배꼽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